자, 오늘 회차는 2023년도 3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이고요. 2023년도에 세 번째 치러진 시험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그런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필답형 문제가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될 때 어려운 문제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내용을 답만 외워서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풀었을 때 풀이가 가능한 그런 응용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 답만 반복하시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화학 반응식인지, 그리고 뭐 무슨 발생하는 물질의 화학식인지, 아니면 기체의 명칭인지, 또는 가연성 기체의 명칭인지, 또는 유독성 기체의 명칭인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조건을, 답에 대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물질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에 맞춰서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과산화나트륨부터 살펴보면요. 자,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했을 때 인류 위험물 중에서 무기과산화물 또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물기 엄금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자, 물과 반응해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질산칼륨은 인류에 해당하지만 무기과산화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이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중크롬산 암모늄은 똑같이 인류위험물이고, 인류위험물에서 과산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브롬산 칼륨, 과망간산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지 않는 인류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유일한 것은 가번에 해당하는 이 과산화나트륨이고요.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기체의 명칭을 쓰는 거기 때문에 명칭을 산소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소의 특징도 같이 정리를 하면, 산소는 일단 가연성 가스가 아닙니다. 산소는 불에 탈 수가 없는 물질이고요. 불연성 가스 또는 조연성 가스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 유독성 가스로도 볼 수가 없겠죠. 이 산소가 아닌 다른 뭐 수소, 포스핀, 아세틸렌, 이런 물질들은 가연성이거나 또는 가연성이면서 유독성인 그런 가스의 특징이 있지만, 산소는 가연성이나 유독성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함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여러 문제를 대응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 나, 다, 라, 마에 대해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분말소화약제의 화학식을 쓰시오. 분해 반응식이 아니라 이 분말소화약제의 화학식을 한 가지 쓰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흔들리시면 굉장히 억울하고 조금 아까운 문제니까 잘 생각을 해서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종 분말소화약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화학식으로 썼을 때 나트륨부터 나오고 탄산수소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NaHCO3입니다. 자, 이종 분말소화약제는 나트륨이 칼륨으로 변한 형태, 그래서 탄산수소, 칼륨인 KHCO3가 되겠고요. 3종 분말소화약제는 NH4, H2PO4로 앞에 부분이 암모늄이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인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산 암모늄이 되겠습니다. 자, 화학식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이 화학식에 이제 응용을 해서 분해식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 화학식이 분해했을 때, 즉 이 분말소화약제가 불길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을 때 뜨거운 상태에서 분해가 되어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지, 그 중에서 이렇게 CO2가 나오기도 하고 HPO3라는
이제 메타인산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하는 이런 반응식의 생성물들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3종 분말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1차 분해식과 최종 분해 반응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분해 반응식은 지난 회차 풀이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화학식을 쓰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번입니다. 알코올류에 대한 정의인데요. 알코올류는 몇 류 위험물에 해당하냐면 사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자, 사류 중에서 무슨 알코올, 즉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과 같이 알코올로 끝나는 이런 위험물들이 알코올류에 해당하는데, 알코올로 끝난다고 해서 모두 다 알코올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나 뭐 기능장 아니면 산업기사 이런 수준에서는 알코올이 들어가지만 1석유류 또는 2석유류에 해당하는 알코올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코올류가 되려면 탄소의 원자 수가 1개에서 3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CH3, C2H5 그리고 C3H7까지 이런 알코올까지만 사류 위험물 중에 알코올류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C가 4개, H가 9개인 이 상태부터는 알코올류가 아니라 1석유류가 될 수도 있고 2석유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품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소가 3개까지만 알코올류가 될 수 있고요. 또 공통점이 뭐냐면 OH라고 하는 이 히드록시기가 1개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화학에서는 표현할 수 있냐면 포화 1가 알코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알코올 OH가 1가, 1개가 있다는 뜻이고, 이 가를 읽을 때 제가 발음을 까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OH가 1개 있는 것을 1가 알코올, OH가 2개 있는 것을 2가 알코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탄소가 1개부터 3개까지 있는 1가 알코올이 함유량이 60 중량%보다 넘어야 위험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외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미만인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탄소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이면서 포화 1가 알코올까지는 맞지만 60%가 안 되면 앞에 조건이 맞더라도 알코올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연성 액체량이 60중량%인 것, 60중량%인 것,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알코올류에서 빠진다, 제외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이남을 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이런 석유류 쪽에 분명히 있죠. 자, 이 특수이남을부터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를 구분하는 것이 인화점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여러 문제에서 이 인화점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뭐 마이너스 20도, 40도, 100도 또는 뭐 21도 미만 이런 온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필기 문제뿐만 아니라 실기 문제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2석유류랑 3석유류에서는 또 퍼센트의 기준이 있는데 이때 40 중량% 이상이어야 된다. 이 기준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알코올류는 60 중량%고요. 2석유류랑 3석유류에 대해서는 40 중량%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된다. 그래서 온도에 이어서 이제 중량 %까지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이 내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방향족 탄화수소, 방향제처럼 향기가 나는 것을 방향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 이런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벤젠 고리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 어떤 물질을 첨가했을 때 이게 냄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탄화수소 BTX가 있는데요. 자, BTX는
B는 무엇의 약자이냐면 B는 벤젠의 약자이고 T는 톨루엔, 그리고 X는 자일렌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크실렌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T에 해당하는 거 톨루엔이죠. 톨루엔의 구조식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벤젠 고리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위쪽에 CH3가 들어가면 톨루엔이 됩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시성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문제라면 C6에 H가 몇 개냐면 나머지 빈칸이 H죠. 그래서 H가 5개의 CH3인 형태로 이제 시성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 5번입니다. 위험물의 위험 등급을 구분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위험 등급이 1등급인 것, 2등급인 것, 3등급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이 몇 류 위험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염소산 염류는 1류 위험물이고 1류의 아염소산 염류이기 때문에 1류는 무아과염, 요브질, 중과 5,3,1000이라는 암기법으로 했을 때 앞쪽이 1등급, 중간이 2등급, 그 다음이 3등급의 위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염소산 염류니까 1등급일 거고, 염소산 염류 1등급, 과염소산 염류 1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질산에스테르는 5류 위험물인데요. 5류 위험물은 10진류, 백희실, 200니니아디히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산에스테르는 앞쪽에 있죠. 앞쪽에 있는 여기 10kg까지가 1등급, 나머지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질산에스테르 1등급이고, 황화린 유황 정리는 몇 류 위험물이냐 하면 2류 위험물입니다. 자, 2류여서 황유적, 오철마분, 인고천의 암기법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황유적에 해당하는 것은 앞쪽이고, 2류 위험물은 1등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등급 2등급부터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에 해당하는 거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질산 에스테르류까지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등급은 황화린 유황 정린에 대해서, 그리고 3등급은 해당 없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지정수량이 작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쓰시오. 지정수량을 그냥 한 문제씩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뭐 여러 가지를 주면서 이것을 나열하는 것까지 굉장히 여러 형태로 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내용들, 뭐 화학식, 지정수량, 위험등급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정수량이 몇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칼륨은 3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3류에 10kg, 그리고 니트로 화합물은 5류에 있고요. 5류에 200니니아디에 해당하는 200kg, 과망간산 염류 1류에 1000kg, 중과 5,3,1000의 과에 해당하죠. 금속의 인화물 3류에 3금수인탄 300kg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3류 위험물 중에서 5알토6이라서 50kg, 철분은 2류 위험물 중에 5철마분 500kg입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이 제일 작은 것은 칼륨이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니트로 화합물, 그 다음에 금속의 인화물, 철분, 과망간산 염류. 그래서 이런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고, 또 이 지정수량을 잘 썼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3류 위험물 중에 탄화알루미늄에 대해서 물과의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자, 탄화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 탄소와 만난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자식이 Al4C3가 되는데 H2O와 만났을 때 H2O에 OH가 알루미늄과 만나서 알루미늄에 OH가 결합하게 됩니다. 자, 알루미늄은 산화수가 3 플러스이고 O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OH가 3개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소와 수소가 결합하기 때문에 C랑 H가 만나서 CH4를 생성하게 되겠죠. 자, 이 식을 통해서
미정계수법을 해야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미정계수법의 과정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런 화학 반응식의 문제에서는 화학 반응식은 계산 과정이 채점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 과정을 썼다고 하더라도 전체 식이 계수가 완성되지 않으면 0점이 됩니다. 그래서 계수가 한 개라도 틀리면 점수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은 부분 점수가 없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고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실수를 하시면 큰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생성되는 가스는 수산, 알루미늄과 메탄 중에서 이것이 가스입니다. 자, 메탄이 CH4이고 얘가 산소랑 만났을 때 CO2랑 H2O로 생성되게 됩니다. C가 있기 때문에 CO2가 생기는 거고요. H라는 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H2O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수를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1, 2, 1, 2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위험물의 산성이 약한 것에서 강한 것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이 계열이 염소산 계열인데요. 자, 염소산을 기준으로 아염소산, 차염소산, 과염소산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H랑 Cl이랑 O가 이렇게 만나고 뭐 HCl, O2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산소가 계속 추가가 되는데 이때 산화수를 비교를 해보면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염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H랑 Cl이랑 O2가 있는 경우에는 H가 플러스 1이고 O라는 마이너스 2를 가지는 것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때는 염소가 항상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산화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염소의 산화수를 플러스 3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염소산 ClO가 3개 있는 경우에서는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때는 염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5. 그 다음에 과염소산의 경우에는 수소가 플러스 1이고 O가 4개 있는 이 상태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염소는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의 산화수가 클수록 강한 산성이 됩니다. 이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산성의 강도가 더 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간 원소의 산화수가 커질수록. 그래서 약한 것은 차염소산, 강한 것은 과염소산 순서대로 이 순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호를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그리고 강해지는지 산화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입니다. 자,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탱크에 있는 위험물이 혹시라도 샜을 때 더 많은 구역으로 퍼져나가지 말라고 약간의 담을 세운 것을 방유제라고 합니다. 자, 이 방유제의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방유제가 일단 기본 높이, 이 땅에서부터의 높이가 0.5에서 3m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0.5m 이상 3m 이하의 높이를 가지고 이 방유제의 두께 있죠. 이 콘크리트의 두께가 0.2m 가 넘어야 됩니다. 즉 20cm가 되겠죠. 그리고 지하 매설 깊이는 콘크리트로 된 담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지지가 되어야 버틸 수 있을 텐데 이 지하 매설 깊이가 1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방유제 안의 면적, 이 안에 전체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개수가 10개, 이것을 부르는 단위가 기라서 10기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까지 전반적인 방유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이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방유제의 용량입니다. 자, 방유제를 제조소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소에 방해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탱크 곱하기 0.5 그리고 나머지 탱크 곱하기 0.1을 한 만큼의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5개 탱크의 경우에는 가장 큰 탱크에 1.1을 곱한 만큼의 양을 용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5개 탱크 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이 육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최대 탱크 곱하기 1.0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 그대로죠. 숫자가 변하지 않죠. 자, 육류 위험물일 경우에는 1.0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탱크가 뭐 5개, 6개 있어도 제일 큰 탱크에 1.1을 곱한 만큼을 하면 용량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지하 매설 깊이 1m 이상은 처음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유형으로 다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처음 마주친다고 하셨을 때 지하 매설 깊이는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는 이전까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점수, 소문제의 점수를 꼭 이제 획득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아연분에 대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연분이 ZN이고요. ZN이 H2O와 만나게 되면 ZnOH가 되는데 아연이 이가 양이온 2+의 산화수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자, 수산화는 -1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산화 아연이 되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ZnOH2가 되겠고요. 발생하는 기체는 H2입니다. 화학 반응식이니까 개수까지 꼭 계산을 해서 1211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염산과 반응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기체 ZN이 염산 HCl과 반응하는 경우에는 ZnCl2 왜 2냐면 2+1- 였어 그렇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것도 똑같이 수소입니다. 자, 웬만한 금속, 웬만한 물질의 경우에는 물에서 발생하는 것과 산과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것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물과 만나서 생성되는 것이 산소라면 산과 만나서 발생되는 것은 H2O2로 달라지니까 인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만 빼고 이제 웬만한 물질들은 물에서 생성되는 것과 산에서 생성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발생 기체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화학 반응식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체는 수소 또는 H2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